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00선까지 붕괴가 됐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4,500억 원가량 나홀로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모두 2,300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이면서 좀 낙폭이 커졌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까지 매수에 동반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3,200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다음 주에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기한이 조금 네.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좋은 뉴스보다는 지금 안 좋은 뉴스가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좋은 뉴스가 당분간은 나오기 어려운 네. 전반적인 지금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금 본인들의 포트를 비워내기 바쁘지 새롭게 지금 매수를 하려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가 저점일까? 여기서 추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한 고민에 휩싸이다 보니까 시장이 낙폭이 커질 때마다 지금 개인만 홀로 담아내는 네. 좀 안쓰러운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이게 막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상황이 저는 왔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바닥이 조금은 보이는 그러한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 저는 조금은 힘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처지면 저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향후에 주가가 올라올 때 그리고 내 종목이 올라올 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지금 당장 내 포트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까지 이틀째 1,400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이런 시장 속에서도 또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을 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선주 삼성중공업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5G 관련주인 기가레인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는 한국BNC와 삼일제약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콘텐츠 관련주죠. 사마네트웍스에도 오늘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LNG 관련해서 SH에너지화학 그리고 강달러의 수혜주인 KTNG까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만났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성장주인데 정말 고민이 많은 종목입니다. 연일 신저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네이버는 오늘 8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 카카오는 그룹주가 정말 악재가 끊이지 않고 그쵸. 있어요. 일단 뭐 네이버, 카카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좋아했었던 그리고 좋아하는 기업 중에 이제 하나겠죠. 근데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가지고 나왔냐면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가장 많이 고민되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열광했던 주도주들 여기서 지금 다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한번 이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네이버를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이나마 나을까요? 그렇죠. 일단 두 기업을 비교를 해보자면 카카오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는 네이버가 당연히 낫다라는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 이야기는 이미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지금 네. 상황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사업부를 분할 상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의 역할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돈을 벌고 있는 사업부들이 모두 빠져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조금은 힘이 드는. 대신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분할 상장하지 않고 뭐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뭐 오늘 신규 매수하신 분들
한테 이제 말씀드리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냐면 보유자분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T 대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네이버는 카카오와 다르게 스마트 스토어 등 디지털 생태계에서 지금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AI 기반의 이 타겟팅 관련 플랫폼으로서의 이제 발전도 도모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원래 알고 있는 내용보다 네이버 저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아니면 여기서 덜어내야 될까? 네.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해도 될까? 저는 그 가격 전략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이버 카카오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두 기업을 비교를 하자면 카카오 주주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안정성적인 측면으로는 네이버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정말 개인 그렇죠. 투자자분들 포트에 없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누구든 갖고 있는 이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너무나 낙폭이 크기 때문에 네.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신규 매수를 네.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포트에 카카오 네이버가 없다. 그러면 네이버가 훨씬 더 좋고, 또 네이버는 그럼 언제 사는 게 좋느냐? 오늘 당장 그냥 다 사시는 것보다는요, 2번, 3번, 5번 나눠 산다 생각하시고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부담 없이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릴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일방적인 평단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 30만 원대가 가장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30만 원 혹은 33만 원, 35만 원, 이 30만 원 중반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문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평단을 내렸는데 그 평단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아니면 올라오는데 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대한 맞아요.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것에는 찬성이다. 그런데 대신에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이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뉴스들은 올 초에 이미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새로운 모멘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의 뭐 신사업 진출 혹은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수의 움직임과 연동해서 앞으로는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그래왔던 것처럼 조금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네이버라는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기간 안에 평단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보고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네, 조금 길게 보자. 이미 손절하는 타이밍은 놓쳤고, 그렇다고 이 종목을 다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사자니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저는 모아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 네이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가지고 계셨는데 물리셨다. 그러면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전략, 조금 더 긴 호흡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에서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시총상위 종목들 다수는요, 국내에서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매출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카카오, 네이버 사실 시가총액과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 대비 아직까지 해외 매출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이 밸류업을 좀 하기 위해서는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매출의 기대감까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26만 원 잡아보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시면 저는 26만 원까지는 한번 욕심을 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여기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제가 이제 이 신규 매수자분들은 손절가 정말 짧게 잡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1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격 전략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네. 신규 매수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가격이 낮아지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네이버를 꼽아주셨습니다. 신규 매수자 위주로 보신다면 일단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으로 타이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조금씩 모아가자, 길게 보자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콘텐트리 중앙과 뉴 만났습니다. 콘텐츠 관련주, 이름에서부터 너무나 익숙한 이 두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실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콘텐트리 중앙은 방송 적자는 이어지고 있지만 네. 그래도 영화 산업이 잘 받쳐주고 있고 맞아요. 메가박스가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뉴 역시도 올해는 좀 그래도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두 종목은? 일단 뭐 콘텐츠리 중앙 뉴 포함해서 저는 콘텐츠 제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OTT 플랫폼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넷플릭스를 좀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죠. 왜냐하면 이 OTT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두 개밖에 없었지만 최근에 보면 너무나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OTT 업체들은 시청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에 자, OTT 플랫폼이 많다라는 것은 뭐가 많이 필요한 거죠? 컨텐츠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 컨텐츠리 중앙이라든지 뉴라든지 또 오늘 또 시장에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뭐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업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실적하면 반도체, 네. 그리고 또 실적하면 뭐 자동차 이쪽이 지금 힘들잖아요. 뭐 자동차는 물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가 힘든 그 가운데 정말 실적을 믿고 이 컨텐츠 관련주들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해봐도 되는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요. 콘텐츠리 중앙 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콘텐트리 중앙과 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콘텐트리 중앙을 꼽아주셨는데요. 또 이번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지 자세히 네.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플레이 월드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 노는 놀이터 이 사업을 인수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영화관이 있는 곳에 배치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한 뭐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상파 그리고 OTT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을 송출할 곳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판권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조업들이 가장 힘든 이유는 뭐냐면 재고 자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컨텐츠 같은 이러한 기업들은 재고 자산 뭐 재고를 미리 만들 필요도 없고 재고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는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이슈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조금은 덜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리 중앙 혹은 뉴 사실 두 기업 중에 뭐가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어떤 기업이 먼저 올라갈 거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당 기업에서 만든 작품이 히트를 치느냐 아니면 히트를 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순서가 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선은 콘텐츠리 중앙이 최근에 제작한 이제 수리남이라고 하는 작품이 넷플릭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순위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평도 굉장히 좋아서 저는 그에 따른 판권 수익 저는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올해 2분기, 3분기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네. 작품이 한번 대박이 나면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지수가 안 좋으면 저는 그 힘이 더 증폭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 흩어지지 못하고 이슈가 있는 종목에만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콘텐츠리 중앙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거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같은 시장의 하방의 압력에서도 그래도 네. 잘 버텨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콘텐츠리 중앙은 판권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리 중앙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는 건 뭐 다른 종목들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최근 어제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바닥을 좀
다져주는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것. 그래서 3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4만 5천 원까지 이제 목표가를 제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콘텐트리 중앙을 꼽아주셨습니다. 손절가는 3만 원, 목표가는 4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의 픽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LG전자를 꼽아주셨습니다. LG전자가 2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는데 네. 3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심지어 사상 최대 매출을 그쵸. 기록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장 산업이 이끌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일단 뭐 LG전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기업 제가 그냥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기업이 좋고 나쁘고 당연히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 수익이 클 수도 있고 수익이 좀 작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수가 많이 밀려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 바닥이 확인이 되고 올라올 때를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이 시장의 불확실성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을 생각해 봤을 때 지수가 올라올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사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을 해보면 지수가 올라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시총상의 대형주입니다. 네. 그럼 그 대형주 안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반응할 것이냐? 과거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은 반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뭐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봤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것처럼 어떠한 종목이 올라갈까 고민을 해보면 저는 전장 부품을 하고 있는 쪽에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홈가전에 대한 뭐 강점도 있겠지만 결국 성장성 앞으로 더 커져 나갈 것은 전장 부품 쪽에서 이제 이 실적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LG전자 과대 낙폭주로서의 매력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그렇죠. 꼽아주셨는데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LG전자의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 위치에서 조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성장 동력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저는 최대한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손절가를 8만 원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사실 8만 원 이탈되면 손절이 아니고 저는 더 사야 된다. 더 사도 괜찮다라는 입장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네. 두 전략 중에 그러니까 8만 원을 기준으로 본인 시청자분들 중에 공감 가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12만 원의 목표가를 한번 정해놓고 길게 봐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LG전자를 꼽아주셨습니다. LG전자의 손절가는 8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네. 8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길게 보자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